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보험 관련 법령 세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손해평가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사는 앞에 살펴본 손해평가인과 달리 자격 시험을 치르고 나서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고 손해평가사 업무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똑같죠? 손해평가인과 동일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고 기타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손해평가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치시는 거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 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 가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그리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응시 제한은 그러한 처분이 있으면은 2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자격 시험에 응시를 못한다. 그는 위에 말한 정지 무효 처분을 받거나 안 그러면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만 볼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앞에 보시면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 대여하는 것을 알선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아놓으시고 손해평가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매년 한 번 실시를 하지만은 수급상으로 너무 많은 자격증이 배출될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할 수도 있다는 사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실 거니까 다 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앞에서 참 면제되는 경우 그 일부 면제, 그죠? 일부 면제라는 거는 1차 시험 면제입니다. 뭐 2차 시험이 아니고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왕왕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손해평가인으로 해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손해사정 관련해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그리고 해당 기관들 쭉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 문제 없이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은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합격 요건 이런 것들은 다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 자,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는 거, 뭐 그 정도 내용만 아시면은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손해평가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 이 자격 취소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아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격 취소를 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와 마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가와 마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는 그 내용만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가와 마가 뭔지. 자,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보면은 손해평가서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그리고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그리고 그 명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게 다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던데 이가 거짓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만 주의를 하시고요. 나머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주로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 기준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면은 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이라는 거, 그 내용하고, 그리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는 거, 그리고 둘 이상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른다는 그런 세부 기준을 아시고 나서 요 개별 기준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개별 기준 아까 본 1번부터 6번까지 5번까지 그 내용 중에서 자, 3년 동안 1회 위반할 경우 바로 자격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처음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만 하고 2회 이상 위반할 때 자격 취소가 있는 거, 요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경우에는 1회 위반 때는 시정명령만 하고 2회 이상 되어야 자격 취소를 한다는 거. 나머지는 첫 번째 한 번 위반하더라도 바로 자격 취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해야 한다는 거, 그 내용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업무 정지. 제가 업무 정지에 대해서 앞에는 취소입니다, 그죠? 아예 자격을 취소하고 이번에는 업무를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는 기본적으로 직무 자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 정지를 하는 세부 기준을 보시면은 세부 기준은 앞에 한 거와 거의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그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무거운 기준으로 따르고, 그리고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기간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업무 정지 상한 기간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상한 기간인데 그 기간은 느리더라도 넘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사소한 경우에는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보시면은 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내용 자체가 경미한 경우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서 기타 그 위반 정도나 뭐 동기 이런 걸 봐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개별 기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 사례는 없지만은 이것도 계속 시험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먼저 이 정지 기간이, 그러니까 긴 거는 신용정보 관련 위반, 그리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이때는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이 6개월부터 해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1년까지, 최대가 업무 정지는 1년까지라 했죠. 그래서 된다는 거. 그리고 업무 정지가 3개월부터 시작하는 그룹은 뭐냐 하면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란 뭐냐면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촌 이내의 친족을 이해관계자라고 명합니다. 이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 또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3개월부터 시작해서 최고 6개월까지 된다는 거. 그리고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한 경우, 그러면은 직무를 게으리하거나 뭐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이때는 경고를 시작해서 최대 3개월까지 요 내용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 그 손해평가 요령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읽어보시고 관련 농업재해보험 시행령의 그 내용도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이 교재에 나온 내용들이 다 관련 법령 조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회 때 보시면은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 5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아까 전부 다 바로 자격 취소를 해야 되는데 1회 위반 때 한 가지만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2회 위반 때부터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였습니다. 그죠? 그것만 주의 깊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은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옳은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 면제는 전부 다 3년이었죠. 그죠? 3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 정지시키고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였죠. 지체 없이 알려야 됩니다. 14일 이내가 아니고. 부정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그리고 4번은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 대여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사항이었죠. 그래서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주로 자격 취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뭐 업무 정지나 자격 취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이 단락에서 손해평가사 관련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과목에서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손해평가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낼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암기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리고 문제 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4절 손해평가 절차를 보시면은 먼저 손해평가반이 나옵니다. 이 손해평가반은 뭐냐면은 손해평가를 할 때 뭐 1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평가 반을 구성해서 반별로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 할 때는 손해평가반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손해평가반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시면은 다음에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그러면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 세 그룹 중에 1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각각 1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손해평가인이 1인이든 손해평가사든 손해사정사든 1인 이상만 포함되고 전체는 5인 이내로 구성된다는 거. 요 내용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손해평가반에 배제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이 해당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보시면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게 이해관계자라고 했죠. 이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는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위에서는 가입한 경우고 직접 자기나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이고, 밑에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도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 가입자 간의 상호 손해평가, 서로 그저 가입자가 이 손해평가반에 구성되어 있을 경우 상호 간의 손해평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상호 손해평가는 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금정조사나 재조사할 때 당연히 빠져야 되죠. 네 가지 경우는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차 손해평가,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교차 손해평가, 이게 뭐냐면은 재보험 사업자가 그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한 시군구, 이 자치구를 말합니다. 동일한 시군구의 교체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자, 교체 손해평가는 뭐냐면은 손해평가인입니다. 손해평가인 상호간의 담당 지역을 서로 교차해서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주체가 되고 동일 시군구에서 교체 평가를 할 때 손해평가인의 담당 지역을 교차시켜서, 그래야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평가인, 이 지역 손해평가인을 구성할 때는 손해평가 경력이나 타지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발해야 되고,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서 평가반을 구성할 때는 선발된 지역 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이 내용. 하지만은 거대 재해 발생이나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1인 이상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체 손해평가, 그리고 앞에 나온 손해평가반 구성, 이 내용들은 주의 깊게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은 뭐냐면 보험 책임 기간 중에 이 가입자가 나 피해 받았다고 통지하면은 평가반이 지체 없이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고, 그리고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는 재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중에서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손해평가반한테 통보를 해야만 손해평가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손해평가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평가는 먼저 손해평가 준비와 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손해평가 준비를 할 때 현지조사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현지조사서는 재보험 사업자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재보험 사업자가 현지조사서를 주면은 거기에다가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해평가 실시하기 전에 손해평가반에 배부돼야 되는 거죠. 재보험 사업자가. 그리고 그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 결과를 제출할 때, 자, 그 내용을 현지조사서에 다 기록을 하고 나서 이 보험가입자한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험 가입자가 나 이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한테 일단 손해평가 결과는 통지하고 나서 서명 없이 그냥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결과는 통지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못 받고 그냥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손해평가를 거부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면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걸 통지해 줘야 됩니다. 손해평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평가한다고 통지를 해주고 그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재조사 실시. 손해평가 결과를 설명해 줬는데 이 보험가입자가 그 설명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가 잘못됐다. 손해평가가. 그래서 그 잘못됐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이 내용은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경우 검증조사입니다. 위에는 재조사고 이제 검증입니다. 이 검증은 뭐냐면은 재보험 사업자나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 이 두 경우 재보험 사업자나 그걸 재보험으로 넘겼을 때 재보험 사업자는 이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증할 때는 손해평가 실시한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로 추출해 갖고 그죠? 표본으로 임의 추출해서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 그 검증조사하고 나서 이 손해평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해서 이 재조사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했을 때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평가반의 표본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차이가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손해평가반 이 평가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또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때는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같이 보험가입자한테 통지하고 결과를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손해평가의 단위는 보시면은 보험 목적별로 손해평가 단위는 농작물은 농지별로,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그 중에서 벌이 있습니다. 벌은 벌통 단위. 그리고 농업시설물은 농업가입 목적물별로. 요 세 가지. 특히 농지는 뭔지 요거 잘 그 개념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농지라 하면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보면은 필지 지번 등과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번이나 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농지를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농지에 붙어서 같이 하면은 이런 지번이나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로 인정된 하나의 농지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획된 거 보시면 방풍림이나 돌담, 도로, 농로는 제외입니다. 도로 등에 의해서 구획된 것도 하나의 농지로 보는 거고, 그리고 동일한 울타리 시설에 의하여 구획된 것도 하나의 농지로 한다. 이거 보시면은 방풍림, 돌담,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울타리나 시설에 의해서 구획된 것도 하나의 농지로 보는데, 이 도로 중에서 농로, 조그만 농로가 옆에 농사를 짓기 위해 있는 것들은 거기에 의해서 구획된 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돌담이라 하더라도 경사지에서 구획돼 갖고 면적이 아주 작은 거는 동일 작업 단위로 정리해서 하나의 농지로 포함할 수 있다. 그 내용까지 주의 있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여기서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들이 나옵니다. 이 보험가액 산정. 근데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2차 공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준비 없이 1차만 오래 보겠다고 2차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은 이게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할 거지만은 2차를 병행하시는 분은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뭐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설명하기보다는 계속 익혀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특정 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 어떻게 되는가? 특정 위험 방식은 인삼입니다. 그죠? 인삼은 가입 면적에다가 보험 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그렇죠. 그렇게 보험 가액을 결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에서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산정한 기준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내용만 체크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종합 위험 방식도 보시면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한다는 거. 그리고 생산비 보장은 작물별로 보험 가입 당시에 정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내용. 그리고 나무 손해 보장인 경우에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에다가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런 내용을 보시고 실제로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식 이거는 쭉 만약에 1차만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 다 익히셔야 됩니다. 좀 머리 아프겠지만 근데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이 정리된 차원이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금 산정은 어떤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내용 쭉 다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부분이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 여기 보면은 퍼센테이지 보는 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직파 불능 이항 직파 불능 제2항 재직파 재파종 재정식 이런 경우 이런 것들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용어가 좀 다른 것들 복분자나 오디 같은 경우 결과 모지수라는 게 나오고 오디는 결실수라는 개념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르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 또 무화과는 일자별로 7월 31일 이전하고 8월 1일 이후가 다르다는 거 이런 내용 그죠? 특이한 것들은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수량에 대한 조사 방법 이 내용도 다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특정 위험 방식은 인삼이라 했죠. 인삼은 조사 시기가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만 주의 깊게 하시고, 나머지는 사고 접수 조사 시기가 사고 접수하고 지체 없이 바로 조사를 하고요. 뭐 적과수 조사는 착과수 조사는 적과 종료 후에 한다는 거. 뭐 그 정도. 그리고 나무 손해에서 오사나무 조사는 수확 완료 후에 보험 종기 전까지 한다는 내용. 그 특이한 사항들만 이렇게 이양 직파 불능은 이양 한계일 이후에 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더 주의 깊게, 나머지를 안 봐도 된다는 게 아니고 더 주의 깊게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여기에 뭐 경작 불능에서 발작물 중에서 차는 제외한다는 이런 내용들, 특별한 사항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차만 해당, 감귤만 해당, 벼만 해당 이런 것들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표는 전부 다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축에 대해서 보면은 가축은 보험 가액이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다가 적용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거. 보험 가액. 그리고 가축의 손해액은 마찬가지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다 마찬가지로 적용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 보험 가액과 손해액은 이 적용 가액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내용 보시고, 그럼 적용 가격은 무엇이냐?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해서 산정한다는 거. 그래서 뭐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다 시장 가격을 넣어서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적용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농업시설물은 또 어떻게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산정하느냐? 자,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의 재조달 가격입니다. 보험가액은 재조달 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해서 재조달 가액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액을 차감해서 산정해 준다는 게 보험가액이고, 손해액은 자 마찬가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손해액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정한 보험가액과 손해액과 이런 방식에 불구하고 별도로 정했으면은 그 방법을 따르면 된다는 거. 그 내용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평가 요령은 3년마다 그 손해평가 요령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개선 사항을 조치를 취한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련 기출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10회만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손해평가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손해평가반을 강조했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죠? 맞는 말이고,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 보조인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를로 구성한다.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 중에서 손해평가 보조인은 안 들어갑니다. 그죠? 손해평가인과 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만. 그 내용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을 거고요. 밑에 보면은 교차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제가 강조드렸죠.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교차 손해평가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재보험 사업자 상호 간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손해평가인 상호 간에, 그죠? 담당 지역을 교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상호 간이 아닙니다. 손해평가인 상호 간. 그리고 동일 시군구, 자치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이 동일 시군구 내에서 하는 게 교차 손해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디귿,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거대 재해 발생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는 단서 조항에 나왔던 거죠. 신속하게 해야 될 때는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기억 니은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문제. 손해평가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검증. 첫 번째, 재보험 사업자 유해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틀렸죠.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재보험 사업자,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그죠?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사업자, 다시 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보험 사업자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조사를 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전체를 검증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추출해서 합니다. 세 번째,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그죠?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입니다. 4번,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보험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두 가지가 틀렸죠. 보험가입자한테 통지하고 나서 그 제출을 재보험 사업자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자, 농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지에 대한 설명. 아까 농지 마지막에 설명드렸죠. 농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보면은 1번.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필지하고 상관없다 했죠. 필지나 지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로에 의해 구역된 경우 구역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한다. 자, 도로는 되는데 농로는, 이 조그만 농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 있는 그 도로니까 이거는 제외된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농작물을 경작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지번하고도 상관없다 했죠. 그래서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는 문장 자체가 있었죠. 4번이 답입니다. 10회 작년 시험 문제 벌써 많이 나왔죠. 또 10회입니다. 보시면은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입니다. 옳은 것은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 가액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무슨 수확량이라 했습니까? 기준 수확량입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 공부를 해야만 이 괄호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회 또 나왔습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위험 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율 계산식에 고사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결과 모지수의 농작물은, 자, 결과 모지수란 용어는 그 특이한 작물입니다. 그죠? 이 결과 모지수는 복분자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 제대로 들으셨으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농작물의 품목별, 재해별, 시기별 손해 수량 조사 방법 중 아까 손해 수량 조사 방법 있었죠.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대한 표의 일부다. 괄호 안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은 수확 전에 보상하는 재해 전부를 경작 불능 조사하는데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 면적 비율 또는 보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를, 자, 괄호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 얘가 뭐가 있습니까? 벼, 밀, 차, 복분자. 거기서 아까 차만 제외된다고 했죠. 그래서 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렇게 제외되는 사항, 예외되는 사항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여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향후에도 계속 이 시험 문제 올 11회 때도 많이 나올 거고요. 해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자,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무엇을 곱한다 했습니까? 적용 가격이죠. 적용 가격. 그리고 손해액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격입니다. 다 적용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 이런 걸로 헷갈리게 만드는데 적용 가격을 정한다는 거. 그리고 자, 농업시설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에, 손해액 할 때는 원상 복구 비용입니다. 그죠? 보험 가입할 때는 재조달 가격에다가 감가상각을 감안한 거지만은 손해액은 원상 복구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에도 보시면은 손해평가방 구성에 대해 나왔고 교체 손해평가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금증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것, 그리고 손해평가 단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손해수량 산정은 보시면은 그죠, 하나하나 항목을 다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이 단락에 대해서는 가장 시간 투여를 많이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전부 다 맞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